물건이 많다는 건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못한 과거가 많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옷, 책, 가구, 사진, 선물.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쉽게 버리기 어렵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물건들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치우기도 벅차고 관리도 힘들고 때로는 공간을 차지하며 우리의 안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른을 넘긴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물건이 많을수록 내가 살아온 인생이 증명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물건들이 오히려 나를 짓누른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집엔 물건만 남았더라고 하시며 허허 웃으셨지요. 방 한 칸에 가득 쌓인 물건들, 입지 않는 옷, 다시 펼치지 않는 책, 서랍 안에 어디서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기념품들. 이 물건들을 쉽게 치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물건들과 함께 얽힌 감정과 기억들이 손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옷, 아이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떠나보내는 것이 아쉽고 미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 지금의 삶은 정체되고 공간은 좁아지고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오래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짐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불필요한 물건부터 줄여야 합니다. 말끔하게 정돈된 방에 햇살이 스며들고 걸리적거리는 물건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거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훨씬 평온하고 가볍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단출하게 살고 싶다. 가진 게 많을수록 마음도 무거워진다. 비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물건이 많다는 건 매일 관리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지요. 어느 할머니께서는 방바닥에 떨어진 물건에 걸려 넘어지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책이며 옷이며 치우지 못하고 방치했던 것이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일을 계기로 그 할머니는 오래된 책과 옷, 가구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리하며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말씀이었지요. 늦기 전에 해내야 한다고 매일 한 가지씩 줄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기억은 남기고 어떤 감정은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물건은 무엇인지,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줄여보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옷 한 벌, 안 쓰는 접시 하나.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공간이 비워지고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삶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며 행복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늘 함께하던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
말없이 조용한 집안, 식탁에 놓인 혼자만의 밥그릇. 이런 순간들은 마음을 텅 비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제 가정을 꾸려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며 늘 다니던 일터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없을 땐 괜히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았어요. 쓸쓸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지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무게를 흔드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이 평생 우리 곁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평생 없애야 할 숙제로 여기십니다. 누군가와 늘 함께 해야 하고 혼자 밥 먹는 일, 혼자 걷는 일이 쓸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시간을 스스로와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고독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머무를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삶은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들고 타인의 부재를 결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여행을 처음 갔을 땐 외로워서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지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천천히 걷고 쉬고 또 생각했어요. 혼자라는 건 곧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시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식사를 해보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공원에 산책을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외로움은 익숙함이 되고 혼자라는 상태는 고요한 평화로 변해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롭다고 아무 사람이나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다치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건 결코 위안이 아닙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친구 많은 게 좋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사람 많은 게 힘이더라고요. 속 썩이는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마음이 매일 병드는 기분이었어요. 외롭다고 해서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마세요. 외로움은 견뎌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로움을 감싸 안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나와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혼자인 시간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세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일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들은 어느새 나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라는 말에
두려움보다 자유와 고요함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기분이 상하고 억울하고 속이 답답하면 그 감정은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뭐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욱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화를 낼수록 내 얼굴이 먼저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나중엔 내가 더 외로워진다는 거요. 분노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강한 감정입니다. 한번 터지면 말과 행동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가게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택시 기사에게 괜히 퉁명스럽게 굴고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남는 건 미안함과 후회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가 날 때 스스로 그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지치고 외롭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닌지, 한 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속상한 마음이 자식한테 튄 거였지. 그렇습니다. 화는 대부분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을 때 나옵니다. 섭섭함, 외로움, 지침, 아픔. 이 감정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감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감정은 자리를 비켜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후회되는 게 괜히 화낸 거였어요.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자식도 친구도 덜 멀어졌을 텐데 화를 내는 순간은 짧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습관처럼 화를 내게 되면 그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피로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내 몸에도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화가 많아졌다면 내 몸이 피곤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먼저 나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조용히 걷고 있는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를 줄인다는 건 단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화를 내는 대신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기분을 풀고 싶다면 상대에게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다독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화는 줄이고 마음은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음식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저 맛있게 많이 먹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식습관이 그대로 건강의 무게가 되지요. 예전에는 하루 세 끼를 푸짐하게 챙겨 먹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습관이 나도 모르게 병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70이 넘으니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고 살이 부쩍 찌는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밥을 많이 먹는 게 더는 행복이 아니구나. 과식은 단순히 배가 부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당이 오르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몸 전체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는 이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내장기관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젊었을 땐 넘겼던 음식도 노년엔 탈이 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은퇴 후 식사 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끼니를 건너뛰거나 배가 고플 때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도 생기기 쉽습니다. 누군가 함께 식사해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혼자 먹는 식사는 대충 때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해진 시간 없이 배고플 때 몰아서 먹고 결국 위장에 무리를 주는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 때 밥 2공기를 먹고 나면 꼭 오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눕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저녁도 대충 먹고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식사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자주, 천천히 꼭꼭 씹으며 가볍게 먹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반찬도 소박하게, 양도 알맞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가 오히려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또한 소식은 단지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소박한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조금의 나물과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엔 늘 무언가 더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조금 부족한 밥상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욕심도 덜어지고 삶도 단순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밥은 기쁨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습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 욕심을 줄이면 몸이 편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하루하루가 더 정돈된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무리해서 먹지 않고, 남기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입보다 속을 먼저 생각하는 식사.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식탁입니다. 오늘도 한 끼를 드실 때 천천히 음식을 들여다보며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채우기 위해 먹는지, 돌보기 위해 먹는지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은 절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밥상을 가볍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더 오래도록 평안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보다 물건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마다 가득 찬 옷까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그릇 세트, 수십 년 전 책장에 꽂아둔 책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의 흔적이자 한 시절을 함께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버리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비운다는 건 괜스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그 물건들이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나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물건들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몸이 약해지고 치우는 힘도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하나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건은 가만히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에너지는 우리에게 점점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책을 참 좋아해서 평생 모았는데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남기자니 내가 없으면 누가 이걸 읽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들과는 조용히 이별하는 일입니다. 물건에는 감정이 담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건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상자를 정리했더니 방 안이 시원해지고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던 순간, 그게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가 쉬워지고 공간이 넓어지며 무엇보다 감정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떠나고 나면 그 물건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슬픔을 더 길게 끌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정리하는 건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떠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스러운 마무리 아닐까요? 그 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쌓은 것들을 조금씩 덜어낼 때입니다. 하루에 서랍 하나, 상자 하나라도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이젠 기억에서만 간직해도 되는 물건, 그런 것부터 천천히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삶의 중심도 자연스레 소유에서 여백으로 옮겨갑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건 새로운 물건을 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삶의 무게를 맞추는 일입니다. 덜어낸 자리에는
고요함이 들어서고 가볍게 살아가는 지혜가 자리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물건들, 그 속에 담긴 추억은 이미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줄인다고 해서 삶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겨야 할 것과 떠나보낼 것을 차분히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단정하고 더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